안녕하세요.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배워야 산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식시장이 다이나믹하죠. 그죠? 예. 공포를 일으키는 좀 폭락도 나왔다가 또 드라마틱한 반등도 나왔다가 대응 잘하고 계신가요? 예. 날씨는 좀 많이 추워졌는데 계좌는 좀 따뜻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배워야 산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지난주 강의는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세 가지입니다. 기억나시죠? 요거였었죠. 역사의 흔적, 역사를 알면 가격이 보인다. 그 기업, 그 산업이 어떻게 흘러왔느냐,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핵심, 키워드, 핵심 본질, 그 사업의 주력이 뭐냐, 그죠? 중요한 위기의 상황에 어떠한 결단을 내렸느냐, 그죠? 그러면 그 기업을 대표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나온다. 그건 흔적, 발자취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게 가격으로 기결됩니다.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이 나와요. SK 하이닉스 97,000원은 낸드가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싸다라는 가격이거든요. 가깝게는 LG화학이 되겠네요. 이제 LG화학은 여러분들에게 62만 원 추천드렸던 자리는 LG화학이 걸어왔던 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석유화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적게 벌었을 때, 그리고 그 배터리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흘러왔었던 이런 플로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시장에서 LG화학이면은 요 정도 가격이면 싸다. 적정한 밸류 가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툴로 싸다 비싸다에 대한 기준이 생기면, 그죠? 우리가 조금 더 즐겁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공포와 호재. 그죠? 우리가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악재가 많이 나올 때입니다. 공포가 많이 나올 때인데요. 근데 이게 싼 기업과 싸구려 기업이 될 수 있는 그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공포를 일으키는 요인이 핵심을 건드렸다면 그건 우리가 싼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강의를 좀 했고요. 오늘은 좋은 기업을 찾는 법에 대한 해법 제시입니다. 내가 진짜 좋은 기업을 고르고 싶은데 이 좋은 기업이 말장난이면 안 되거든요. 그죠?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좋은 기업인 거예요. 정석투자가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좋은 기업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평가를 해줘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누구에게나 다 물어보더라도 좋은 기업입니다.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좋은 기업이 되기까지, 시장에서 좋은 기업이 되기까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 아닙니까? 2000년도의 삼성전자와 2010년도의 삼성전자와 지금의 삼성전자, 그죠?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 결정들을 했을 거라고. 주력 사업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그죠? 버릴 건 버리고, 어떤 비즈니스의 변화를 두면서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경기가 안 좋아도 돈을 잘 버는 기업이구나. 그죠? 그러면 이런 기업은, 이 정도 가격이면 싸구나. 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봅니다. 반도체. 그죠? 반도체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없다면 삼성전자는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온다. 그죠? 저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69,000원 추천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럼 이건 시장이 크게 유동치더라도 이 기업이 얼마만큼 싸게 거래되고 있느냐 또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느냐. 그럼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면 좀 거품이 제거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싸다고 하면 가감하게 사야 되는 거죠. 가감하게. 그죠? 예.
그런 어떤 투자 방법을 이 배워야 산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죠?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랫동안 투자하시면서 진짜 좋은 기업 싸게 사고 싶은데 확신해가지고 사고 싶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잘 한번 배워보십시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역사를 알면 가격이 보인다. 그죠?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지금은 한 2970선 정도 되는데 그럼 2970이 싸냐 비싸냐?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점에서 많이 빠져서 싸냐?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업체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그죠? 리먼 사태도 겪고, 그 전에는 IMF도 겪고, 또 2010년도에는 유럽 재정위기도 겪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 이후에 세태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반도체 고점 논란, 보호무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구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라는 이런 위기도 있었고, 그죠? 그 구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달라붙어서 어떻게 하면 경기가 안 좋더라도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취할 거는 어디냐? 집중할 건 어디냐? 버릴 건 어디냐? 그런 중요한 사업에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뭘로 나온다고요? 그 기업의 키워드로 나와요. 그리고 뭘 남겨요? 가격을 남깁니다. 제가 정하는, 정석투자가 정하는 가격이 아니라 시장에서 그 기업을 인증해주는 가격이 나와요. 그 가격을 가지고서 내가 조금 더 싸게 살 거냐, 비싸게 살 거냐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요동치더라도 사야 될 가격과 기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피하죠. 시장이 급락이나 조정이 나와도. 그리고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게 되면 이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프리미엄을 주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유동장세가 오면 이러한 강의도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동성 축소 구간이니까 제가 싸게 사자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코스피 지수의 이제 월봉인데 차화정 랠리가 나오기 전에, 그죠? 전 세계의 어떤 경기의 축은 미국에 있었죠. 그게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리먼 이후로. 리먼 사태 이후로. 그래서 미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보다 전 세계의 소비의 축이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산업에 큰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던 거죠.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음으로 12월 결산법인데 100조를 법니다. 100조를 벌어요. 100조를 벌어요. 리먼 때는 30조 벌었어요. 35조 우리나라 기업들이. 100조를 번 거예요. 근데 어디서? 미국보다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주식때 랠리가 나오는 거죠. 차화정 랠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들, 그죠? 중국 소비주들도 엄청난 랠리가 나옵니다. 중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그죠? 소득 수준이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미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성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화장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명동을 가면 분명히 대한민국인데 중국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한 어떤 멀티플이 높아졌던 이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거 산업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세일가스 혁명 이후에 대한민국의 수출 3는 딱 정해져 있어요. 반도체, 석유, 화학, 자동차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수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무너집니까? 석유, 화학이 무너지죠. 셰일가스 혁명 이후로. 그래서 엑슨모빌이 전 세계를 대표했던 시총 1위 엑슨모빌이 어때요? 이제 탈락되고 그 자리를 빅테크 기업들이 메꾸죠. 애플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그다음 넷플릭스 이런 업체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 그죠? 그걸 부릉부릉하는 테슬라가 등장을 하면서 전기차 시대가 기존의 배터리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노트북 이 정도에만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니까 덩치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규모 투자하는 산업의 변혁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미래차라는, 그죠?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이런 시기를 만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한번 크게 또 점프를 하는 거죠. 이런 변혁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시총이 어떻게 됐겠어요? 달라졌겠죠. 한번 봅시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 요걸 한번 보면 2000년도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20조 할 때 소니가 120조 했다고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삼성전자가 시총이 2위였어요. 여러분. 2000년도만 하더라도 23조로 2위였었다고,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당시에 반도체는 삼성전자 말고도 20개가 넘는 업체들이 있었다고. 소니도 있었지, NEC도 있었지, 뭐 도시바부터 시작해서, 그죠? 독일 업체도 있었지. 그래서 반도체 공급이 20군데가 넘는 업체들이 공급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킨 게임, 말 그대로 이 치킨 게임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완벽한 승자는 아니었죠. 그래서 돈을 벌면 왕창 벌고, 이렇게 되면 적게 벌고, 이런 식이었다고. 이때 시가총액이 23조였습니다. 2005년도 리먼 사태가 터지기 전이죠. 이때는 뭐 건설주, 그 다음에 뭐 철강주, 그 다음에 조선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고, 내수주도 돈을 많이 벌었고요. 리먼 이후에 보면 차화정 랠리, 철강주들, 포스코가 42조로 2위까지 갔습니다. 현대차, 다 중국 관련된 주식이잖아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LG화학, 기아차. 그죠? 그러니까 2010년도로 넘어가는 구간은 차화정 랠리, 즉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거나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했다고. 왜? 전 세계 소비의 축을 누가 이끌었기 때문에? 중국이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죠. 그러면 2000년도의 삼성전자와 2010년도의 삼성전자는 다른 기업인 거죠. 그리고 2010년도의 현대차와 2010년도의 현대차는 다른 기업인 거죠. 2010년도만 하더라도 반도체 치킨 게임이 반도체 D램을 공급했던 업체들이 20군데가 넘었었는데 2000년도만 하더라도 이때는 절반도 안 됐잖아요. 경쟁자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럼 몸값이 높아져야 되는 거지. 똑같은 1000억을 벌더라도 주가가 높아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뭘 남겨요? 기업들은 흔적을 남깁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이기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들이 들어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본과 인재들이 투입됩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LG화학 62만 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전 저점에서 지지받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게 아니라 LG화학이 걸어온 길, 62만 원이 적정한 가격이냐 싼 가격이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죠? 2016년도, 17년도가 돈 못 벌을 때까지 10년 동안 못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했던 그 값어치를 매겨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석유화학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매수하거나 매도를 하려면.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을 합니다. 이 기업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2015년도에는 치킨 게임이 끝났잖아요. 2012년도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럼 이때부터 삼성전자는 독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없으면은 안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왜? 반도체 치킨 끝났어요. 20군데 업체가 사라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만 남았습니다. 옛날엔 돈을 들쑥날쑥 벌었다고. 근데 지금은 꾸준히 버는 구조로 바뀌어버렸다고. 치킨 게임이 끝났으니까. D램 쪽은. 그러면 삼성전자의 몸값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밸류도 바뀌었겠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치킨 게임 끝나기 전과 후로 뭐가 돼요? 밸류가 달라져야죠. 싸다라는 기준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2020년도 이게 7월 30일 기준인데 삼성전자가 350조까지 갑니다. 하이닉스가 60조. 2020년도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되고 나서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 다음에 LG와 카카오, 삼성, SDA 많이 바뀌었죠. 언택트 시대를 시장이 인정해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죠? 1월 10일에 화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471조가 됐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55조의 기업이 됐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45조가 됐고, 포스코는 26조가 됐죠. 자, 포스코 보세요. 26조예요. 26조.
시가총액 26조예요, 여러분. 26조. 2010년도는 42조. 2010년도부터 포스코는 왜 매년 돈을 벌었는데 시가총액이 낮아졌을까요? 포스코는 여러분 계속 돈을 벌긴 벌었잖아요. 근데 왜 저 때보다 시총은 적어졌을까? 2010년도면 지금 12년 전 아닙니까? 그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돈을 벌었는데 매년 왜 시가총액은 적어졌냐고요. 이익이 쌓였을 텐데 왜 돈이 시가총액이 적어졌냐 이거 뭐예요? 밸류가 다운된 거예요. 포스코한테 제일 필요한 뭔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포스코가 돈을 많이 버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도권을 빼앗겼잖아요. 조광 생산량을 포스코가 주도했었던 시기와 중국이 가져갔을 때는 다른 밸류 쳐주는 거죠. 그게 싸다 비싸다를 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약에서 탈피되는 구간, 경기 민감에 갈 수 있지만 2010년도 전 세계 철강 생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포스코하고는 다른 의미의 포스코인 거예요. 빨리 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해야 됩니다. 포스코라는 기업도. 그리고 2010년도만 하더라도 24조짜리 삼성전자가 시총 2위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24조만 넘어도 시총 2위가 될 수 있었어요. 2000년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10위도 안 됩니다, 여러분. 2000년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른 레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2000년도에 25조만 됐어도 삼성전자보다 시총 2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턱도 없죠. 그만큼 경기가 성장한 거 아닙니까? 이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익을 내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시장은 뭡니까? 네가 2000년도보다 시총은 높더라도 밸류는 그죠? 밸류는 다른 업체들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이게 산업이고 여기에 기업들의 땀과 피가 있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자산가들, 우량주들 많이 가지고 있죠. 테마주 쫓은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단기적인 성과는 난 사람은 있지만 진짜 뭐 단기 매매나 뭐 테마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극소수예요. 매일 HT에서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다수의 개인 투자가분들, 그러니까 좀 즐기면서 내 일은 내 일대로 하고 상사한테 스트레스 받은 것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주식 보면서 너무 이거는 불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이런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사면 자기 할 일 하면서 공포가 나왔었을 때 싸게 잘 사고 왜 사야 되는지만 알면 그죠? 저는 이런 방향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좋은 기업을 찾는 법. 좋은 기업, 성장하는 기업을 찾는 방법.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TV에 나온 사람이 이거 좋은 기업입니다. 이거 앞으로 100만 원 갑니다. 이 주식. 삼성전자 이제 12만 원 전자 됩니다.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거는 투자가로서의 자세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좋은 기업이면 왜 좋은 기업이지? 그리고 싸다면 왜 싼 가격이지? 근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납득이 되었을 때만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거 이슈 보고 쫓아갔다가 손절하고 또 재료 나와서 옮기고 이런 거는 전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그러면 이 좋은 기업에 대한 자기만의 정의가 있어야겠죠. 뭐 흑자가 나는 기업이라든지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라든지 뭐 성장하는 기업이라든지 시총이 크다고 해서 저는 우량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엑손모빌, 이거 우량주라고 할 수 있나요? 시대에서 뒤떨어졌는데. 좋은 기업이라는 건 엑손이나, 애플이나, 그죠?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이렇게 시대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죠?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중요한 사업 결정을 했었을 때 시장에서 이 가격이면 이 기업은 싸다라고 정해주는 그 가격의 툴만 우리가 그죠? 찾아낸다면 그런 좋은 기업들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매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유동성 축소 구간은 또 욕심내지 않고 수익도 좀 병행하면서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전 성장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변두리 기업보다는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만한 그 키워드, 툴을 가지고 있는 섹터군들. 대표적인 게 뭐 IT 반도체가 있을 거고 자율주행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인 거고 OLED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미래차 이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전기차, 배터리 이걸 부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택트 시대, 뭐 게임, 엔터 과거하고는 다른 양상입니다. 거품을 빼는 과정만 우리가 안 하면 돼요. 거품이 있는 자리에서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바이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삼성이 가고 SK그룹이 투자하고 CJ그룹이 투자하고 빅파마들이 세포 유전자 쪽으로 가겠다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쏟아붓는 돈이 수백 조인데 그걸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안 되겠냐고요. 편승해야죠. 대신 거기서 좋은 기업을 골라야 되는 거죠. 부실 기업을 제외하는 것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싼 기업하고 싸구려 기업이 될 수 있는 거 이걸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싼 기업하고 싸구려가 될 수 있는 기업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죠. 우리가 보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8층 이건 모른다. 그거 뭐예요? 본질이 사라진 기업이죠. 주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게 발생됐을 때. 예를 들면 애플의 주력 벤더였던 인터플렉스가 애플 벤더 탈락되면서 그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거는 싸다고 할 수가 없죠. 많이 빠져도 주력을 잃었으니까. 애플을 다시 했을 때가 핵심 본질이 남아있을 때가 가능한 거죠. 근데 삼성전기는 그 당시에 싼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똑같이 폭락에 나왔어도. 벤더 탈락이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빠진 거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그죠? 역사의 흔적, 핵심 본질, 공포가 나올 때 싼 기업인지 싸구려가 될 수 있는 기업인지 판단하자. 그죠? 언택트, 우리가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44만 원, 아니 뭐 41만 원, 40만 원대에서 34만 원대까지 기다렸잖아요. 카카오도 13만 원대 사지 않고 계속 기다렸지 않습니까? 거품이 빠지는 자리에. 9만 5천, 9만 7천 원 오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 60만 원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거품을 피하는 과정들 속에 뭐가 바뀌었겠어요? 시장에. 예. 기대감이 있었을 거고, 공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슈는 계속 나왔었을 거고. 근데 네이버의 주력이 바뀌냐 이거지. 카카오의 주력 사업이 바뀌냐 이거지. NC소프트의 주력 사업이 바뀌냐 이거예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NC소프트는 리니지란 주력 게임이 있어요. 안 바뀝니다, 이건. 블레이드 앤 소울도 중요하긴 하지만 NC소프트는 리니지라는 게임이 훨씬 더 중요한 기업입니다. 카카오는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거품만 빼는 거예요. 그럼 거품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럼 이런 폭락을 피하는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내가 사야 될 것이냐? 그러면 기준의 잣대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 기업을 지금 가격에 사도 되겠느냐? 싸구려 기업이 되진 않겠느냐? 싼 기업이냐? 삼성 SDI는 어떤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길래 62에서 63, 그 다음에 53만 원대의 가격이 나오느냐?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에 나온다고요? 역사의 흔적이 나온다고요. 그 가격을 제가 정합니까? 아니에요. 시장이 이 가격이면 적당하다고 정해주는 가격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재무제표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서 IR 합니다. IR 해서 그 기관 투자가들 프로들 모아놓고 자기들 기업의 회사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그런 전문가들이 다 할인같이 미래에 대한 할인같이 다 측정해서 그죠? 막 보고하고 다시 이게 또 토론하고 이런 과정 거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업이 그동안
했던 이력들을 본다고 거짓말을 했었는지, 얘기했던 것보다 실적은 잘 나왔었는지, 이러면서 그 기업이 어떻게 평가를 받아왔는지, 시총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이런 풀 작업이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프로들은.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하나를 뽑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이 기업은 사도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그걸 좀 할인 주고 사요, 할인할 때, 여러분. 할인할 때. 여러분들 이마트 이런 데 가서, 그죠? 한 7시나 8시 정도 되면, 그죠? 한 10,000원짜리 한 7,000원, 6,000원 정도 할인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잖아요. 한 3, 4시간 정도 기다리면, 그잖아요. 할인되지 않습니까? 그 떨이 하려고.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10,000원이 적정가치면 10,000원에 사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7,000원, 6,000원까지 할인되면 사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그러려면 싸구려 기업인지 아닌지만 구별하면 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기업들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죠.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주가 돈을 줬는데 그 돈 가지고 불릴 생각은 안 하고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기업들은 더 싸게 사야죠. 더 싸게 사야죠. 그럼 더 싸게 사는 것도 제가 정합니까? 아니요. 시장이 정해준다니까. 그래서 수렴 자리가 나와요. 하방에서 수렴 자리가 나오든 위에서도 수렴 자리가 나옵니다. 그거를 자기만의 가격을 산정한 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식 공부는 여기에다가 집중할 때 저는 빛을 발휘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인들의 복귀나 오전에 절대 전략이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기업이나 가격들은 다 그 역사의 흔적, 발자취, 중요한 사업의 어떤 결정들, 애널리스트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들, 그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나온 다음에 제가 하나의 가격을 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이건 적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투자해서는 안 돼요.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관련된 업체, 북미 쪽에 관련된 매출이 있는 IT 반도체에 대한 기업들과 아닌 기업들,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 가운데서 영업이익률이 25% 이상인 기업들과 10% 미만인 기업들, 삼성전자의 1차 밴드인 업체와 2차 밴드 업체의 시총 밸류 차이,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정해준다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추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의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싸면 더 좋죠. 같은 돈 더 많이 수량을 살 수 있는데. 그잖아요. 그죠? LG화학이 62만 원 저점 아니었습니다. 61만 1,000원이었지. SK하이닉스가 97,000원 저점이 아니었어요. 95,500원까지 빠졌지. 저점은 몰라요. 근데 그 가격이면 싸다라는 건 알죠. 투자 매력이 높다라는 거. 이길 수 있는 자리라는 건 알죠. 그러기 위해서 핵심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핵심 본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싼 기업하고 싸구려 기업의 차이를 보면,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한테 62만 원 매수 의견 좀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석유화학하고 배터리에 대한 거품 제거 가격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락했던 걸 보면, 하락했던 이유들 한번 잘 살펴보면,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그죠? 자금이 좀 빠질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악재가 덮친 LG화학, 그 다음에 IPO의 그림자.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에너지 솔루션이, 뭐 시가총액이 100조 될지, 60조 될지, 70조 될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이 배터리와 관련된 이 시총은 얼마든지 시장 분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배터리 프리미엄, 이 할인 요소만 제거하면 되는 거죠. 석유화학을 통해서 LG화학은 경기 불황기 때도 1조 5천억을 법니다. 그리고 경기가 좀 중간 정도 되면 2.5조, 3조는 벌어요. 그리고 경기가 좀 괜찮다. 그럼 4조 이상 법니다. 그죠? 그러면 석유와 관련된 부분하고 배터리로 구성된 LG화학이 배터리 쪽에 관련된 할인 요소가 발생됐다고 한다면 이건 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석유화학 하나만 가지고서도 경기가 좀 괜찮으면 2.5조에서 3조를 버는데 지금 5조 4천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배터리를 건드렸다. 그럼 이거 문제가 달라지죠.
배터리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됐다든지 뭐 이런 거. 단순한 리콜 사태가 아니라 뭐 배터리에 관련된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든지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더 할인 요소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었잖아요. IPO 때문에 자금이 이탈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탈된다는 얘기는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거품만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2만 원 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거예요. 악재가 나오든 뭐 시장에서 그런 일 근본적인 건 건들진 않으니까. NC소프트도 보면 요 주식도 맨 처음에 이제 폭락이 나왔었던 요 구간이 있습니다. 그죠? 요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던 거는 이제 62만 원 밑에서 두 번 정도 매수를 하셨다가 66만 원에 한번 팔고 그리고 58만 원에 다시 사자. 이런 의견을 좀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는 제가 78만 원 이상에서 따라가면 또 물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챙겨줬는데 이 기간 동안에 관련되어서 이 급락 나왔었던 이 뉴스가 나왔던 이 기간 동안에 나왔던 내용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긍정적인 게 많은지 부정적인 게 많은지. 잘 보면 NC소프트 실적 기대 이야기했지만 리니더블유가 기대. NC소프트 단기적으로 리니 살펴야. 실적 전망치 하향. 10월 7일이면 여러분 여기입니다. 최저치입니다. 실적 전망치 하향이에요. 그 다음에 NC소프트 불스2 매출 하향. 마케팅 비용 증가. 목표가 떨어진다. 9월 30일. 그죠? 그러면은 이거 보고서 만약에 한 58만 원, 57만 원 매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78만 원까지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면 여기서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이나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다 블레이드 소에 관련된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리니지 W는 지금이야 흥행된 걸 우리는 알지만 이 당시에는 우리가 흥행된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만 알 수 있냐면 리니지가 NC소프트의 절대적인 거는 알 수 있죠. 자, 보세요. 리니지의 2021년도 익스펙트를 보면, 그죠? PC게임, 리니지 1과 리니지 2. 그죠? 보면은 4,440억 가운데서 리니지 1이 1,470억. 그 다음에 리니지 2가 한 100억 정도 되죠. 1,000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리니지 M, 모바일 쪽에서는 1,600억 가운데, 1,612억 가운데 5,780억이 리니지 M. 리니지 2M은 6,670억. 비중이 85%예요, 여러분.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뭐 아이언 보면 여기 기타로 잡혀 있습니다. 기타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85%의 리니지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알 수 없는 블레이드 앤 소울의 흥행 여부 이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물론 잘 되면 좋죠. 불소2가 잘 되면 좋죠. 아이언도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좋죠. 근데 그냥 리니지라는 얘기예요. NC소프트는 그냥 리니지를 시작해서 리니지고 신작 게임 잘 되면 좋은 건데 그죠? 왜 리니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불소가 흥행이 안 되니까 매출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리니지 M으로 돈을 벌고 있고 리니지 2M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죠. 리니지 W는 그 프리미엄을 안 주면 되잖아요. 그게 58만 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거예요. 여기서 그 NC소프트가 만약에 적자가 났다면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없죠.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매출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리니지 게임에 뭔가 큰 문제가 발생이 돼 있다는 얘기겠지. 그때는 싼 기업이 아니라 싸구려 기업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의심을 해야죠. 그죠? 리니지 W는 흥행 잘 되면 좋은 거고 지금 잘 됐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에 목매지 않는 거예요. 그냥 58만 원 싸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NC소프트는 리니지에 의해서 성장이 왔던 거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불소보다. 신작 게임 출시보다 그냥 리니지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리니지 가격을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싼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 딱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65,000원 가격이 딱 정해준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한 10,000원 피하고 매수해서 좋은 게 그 다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꽤 큰 수익이 터졌잖아요. 지금도
오딘에 대한 매출 컨셉만 우리가 고려하면서 카카오 게임즈도 결정하면 됩니다. 넷마블은 게임 회사라기보다 이제 투자 회사의 어떤 성격을 봐야 될 거고, 그럼 게임주에 대한 밸류 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이브하고 JYP하고 같은 밸류를 치우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와이스라는 그룹을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현 씨나 뭐 찌위 이쁘지 않습니까? 이쁘고 뭐 했는데 아시아 쪽이죠. 아시아 마케팅 파워가 있는 거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는 글로벌로 통하지 않습니까? 글로벌에 통하는 그룹. 저도 트와이스를 되게 좋아하지만 글로벌로 통하는 BTS하고는 같은 밸류를 주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아에 통하는 그룹과 글로벌로 통하는 그룹은 다르다. 근데 요런 게 뭐로 나와야 됩니까? 시총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그룹도 있죠. 근데 국내에서만 통하는 그룹이 있고, 국내 시장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그룹이 있고, 아시아에서 통하는 그룹이 있고, 글로벌로 통하는 그룹이 있으면, 글로벌에서 통하는 그룹이 밸류가 제일 높아야 될 거고, 아시아에서 통하는 그룹이 그 다음일 거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통하는 그룹이, 이렇게 밸류가 똑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1,000억을 벌더라도, 똑같이 100억을 벌더라도, 밸류가 이렇게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가 상식 아닙니까? 그런 거를 가격으로만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싸다라는 가격.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이 있는 하이브가 JYP와 같은 레벨로 거래된다고. 그러면 이건 싼 거죠, 하이브가. 이런 걸 가격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24만 원대에서 25만 원대. 아, 요 가격이면 싸구나. 이런 계산이 되는 겁니다. JYP는 3만 9천 원. 그럼 3만 9천 원이 왜 싸냐? 이지가 있을 때 없을 때, 수지 씨가 있을 때 없을 때, 트와이스에 대한 트와이스가 있을 때 없을 때, 이 밸류를 우리가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으로 우리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면 되는 거죠. 그게 다 뭡니까? 역사의 흔적, 발자취. 박진현 씨가 사업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내렸었는지, 하이브, 방시혁 씨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었는지, 그죠? 그냥 단순히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가기 위해서 아리아나 그란테나 스캇 브라운이나 저스틴 비버와 같은 그룹하고 합쳤지 않습니까? 3자 배정을 통해서 돈을 갖고 왔잖아요. 그럼 몸값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 결정을 할 때마다 시장에서는 밸류를 다르게 준다. 거기서 내가 싸게 살 거냐, 비싸게 살 거냐, 그러려면 뭐라 해요? 주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력이 사라지면 싼 기업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싸거래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을 제가 예시를 한번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모레퍼시픽 이 주식은 2018년도에 16만원과 17만원, 16만원, 17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때도 16만원, 17만원이 왔고, 지금도 16만원, 17만원이 왔어요. 근데 저는 2016년도는 싼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격은 똑같이 16만 원이 왔지만 똑같이 17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또 15만 원 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18년도에 16만 원과 지금의 16만 원은 다르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2016년도는 저는 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싼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저 때는 아모레퍼시픽이 고가 브랜드하고 저가 브랜드를 같이 가져갔었고, 오프라인에 대한 오프라인 이 매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85%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데 85%라니까. 그리고 이니스프리 이거 버리기 싫어가지고 계속 끙끙대면서 갔었다고. 구조적인 변화가 안 나와요. 저 당시 LG생활건강은 후에 몰빵했지 않습니까? 그게 대성공을 이뤘고,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사드를 겪으면서 중국 소비주들, 화장품 관련된 업체들이 저가 브랜드에 집중했던 업체들, 오프라인에 미련 가졌던 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었고, 올리브영 같은 업체들은 뛰기 시작했죠. 그죠? 맞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요 당시는 구조적인 변화를 안 했다고. 오프라인에 집착했어요. 설화수 저가 브랜드 같이 가져갔었다고. 중국에 있는 매장이 610개까지 늘어났었습니다. 여기 코로나까지 맞이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더 힘든 거지. 그러니까 실적은 보나마나 다 안 좋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중국 소비주도 화장품 업체들은. 그럼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냐?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개선되느냐가 중요하겠지. 아모레퍼시픽은 이때는 저는 싼 기업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2018년도 이때는 싼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싼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오프라인 사업 비중 줄였어요.
610개 있는 기업을 280개까지 줄여버렸고 저가 브랜드에 집중했던 이 결정을 냈던 사람들을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해서 교체를 했다고. 설화에서 그냥 비중 더 실어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중요한 사업 변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중요한 사업 결정을 했구나. 이건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구나. 그럼 이거는 싸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중요한 결정을 안 했던 시점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많이 빠졌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화장품 역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기업을 보기 전에 산업도 같이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면 오프라인 매장이 집중되었던 시기가 코로나 전이에요. 이때가 85%니까 면세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던 뭐 롯데그룹이라든지 호텔, 신라 뭐 이런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업체들은 코로나 전에는 면세점을 통해서 떼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면세점만 가지고서는 안 되죠. 모바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단순히 화장품 이전에 어떤 그 환경적인 부분도 신경을 쓴다든지 어떤 유기농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트렌드의 변화가 생겨버리고 있다고. 그래서 과거에 메르스 사태나 뭐 보따리 상인이나 중국 사드 보보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서 화장품 관련된 업체들이 또는 호텔 어떤 이런 업체들이 주력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잘 결정한 업체가 있을 거고 잘 못한 결정을 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주식시장에서는 같은 평가를 주지 않는다 이거죠. 사업 결정을 잘한 업체들은 너는 조금 더 높은 밸류를 가져.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넌 그거 해결하기 전까지 넌 싼 기업이 아니야. 나눠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산업을 공부하다 보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 전까지는 뭐가 핵심이었냐면 저가 브랜드를 얼마만큼 빨리 정리했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이 좋았던 거고 코로나 이후에는 오프라인 사업 비중을 줄이고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그죠? 다른 해외 국가 업체로 높이려고 하는 시도를 누가 빨리 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따이공하고의 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체질 변화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누구냐. 이걸 지금 화두로 보고 있다. 거기에 편승되는 기업들이 싼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싸구려 기업 관련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신라젠이라는 기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죠? 신라젠. 이 기업은 제가 종목 상담을 했던 거를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즉시 팔아라.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 조작을 한 번 업체들은, 그죠? 데이터 조작 관련된 노이즈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전까지. 그리고 팩400 관련된 임상 중단 내용이 나왔죠. 제일 중요한 게 팩400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중단했어요. 그럼 이거는 싸다라고 할 수가 없죠. 팩400 관련된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싸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니까. 여러분들 붕어빵 먹는데 팥 없이 먹어보세요. 맛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가치 측정을 하기가 힘들죠.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중간에 들어서 단타해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오래 저는 못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이쪽 주식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매매 잘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 여유롭게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기업 투자하십시오. 성장하는 기업에. 산업의 트렌드에도 좀 맞고 핵심 키워드도 잘 보이는 업체.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하이닉스, 낸드, 흑자전환,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매각, 철수, 그죠? 삼성전자, FC, BGA,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올릭스, mRNA, 그죠? 그 다음에 에스팜, mRNA 이런 식으로 딱딱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아모레퍼시픽, 오프라인 사업 비중 축소, 설화주 비중 확대 이런 식 키워드가 딱딱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LG화학, 에너지솔루션 IPO 1월 27일 이게 딱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삼성 SDI, 중대형 배터리 흑자 전환 이런 식으로 그 시기 딱 나와야 된다고. 카카오 광고 흑자 전환 시기, 자회사 상장 시기, 네이버 라인 합병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딱 나와야 되고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격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그 가격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 명인들의 복귀나 공개방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도움은 되실 겁니다. 잘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자, 나머지 내용 또 추가적으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세 임플란트. 이거 최근 들어서 핫하죠. 재상장 하려면 좀 시간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주력 사업하고는 상관없이 횡령 사건이 발생이 됐잖아요. 이거는 기본을 어긴 거죠. 과거에 대우조선 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 재무제표 이거 조작했던 것처럼 가장 기본을 흔든 겁니다. 이런 거는 뭐예요? 싼 기업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재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더라도 기업의 신뢰도가 다시 생기지 않는 한, 그죠? 여러분들이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투자하는 데서 마찬가지. 노이즈가 있는 업체, 횡령과 관련된 노이즈, 주력 사업이 뭐 사라지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저점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기업 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좋은 기업들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 싸게 사면 되죠. 핵심 본질 잘 보이고. 그런 게 사놓고서 마음도 편해요. 산 다음에 놀러 다닐 수도 있고. HTS 보면서 막 스트레스 맨날 쌓이고 이게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기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그죠? 그 다음에 삼성 SDI.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75만원대에서 여러분들에게 60이라서 한 63? 60에서 63까지 기다리자고 말씀을 좀 드렸고, 거품을 최소한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51에서 53까지 거품 제거 단계가 남아있다. 뭐 이런 의견을 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가격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가격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시장에서 인증해주는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건 역사에 남아있다. 삼성 SE 발자취에 남아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리는 뭐 삼성전자 69,000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야 되는 가격대다. LG화학 62만원, 뭐 배터리 프리미엄이 제로다. 이거 뭐가 담겨있다고 했어요? 핵심 본질이 역사에 담겨있다고 했죠. 발자취, 중요한 사업 결정, 비즈니스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했죠. 자, 삼성 SDI도 한번 봅시다. 삼성 SDI도 보면 중요한 이 역사적인 흔적이 이 재무제표에 다 나옵니다. 2017년도까지 삼성 SDI는 중대형 배터리에서 돈을 못 벌었어요. 중소형 배터리, 중소형 배터리면 스마트폰, 테이블 PC 이런 게 다였다고. 거기서도 돈 뭐 벌었다가 이랬다가 이랬었다고. 중대형 배터리 돈 번 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중대형 배터리를 벌었던 게 2020년도예요. 삼성 SDI의 주력 사업이 전자재료에서 중소형 배터리가 됐고, 이 중소형 배터리가 중대형 배터리로 가면서 삼성 SDI 몸값이 높아진 겁니다. 중대형 배터리는 뭔가요? 자동차.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흑자 나는 게 기업이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인정해서 하는 건가? 아니죠. 누가 인정해? 시장에서 인정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툴이 있어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유동성 축소 구간일 때는 공포일 때 사는 거예요. 이번에 언택트 주주에 폭락 나왔을 때 얼마나 해피했습니까? 기다리셨던 분들. 게임주도 그렇고. 기다리면 준다니까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안 줄 것 같은데 지금 고점에서 빠진 주식도 얼마나 많습니까? 공포 때 살 수 있는 그 가격, 거품이 빠져있는 가격들은 뭐에 있다고요? 역사의 흔적이 있다고. 중요한 사업 결정을 합니다. 그 하나의 사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새면서 고생을 했겠어요. 밥도 안 먹으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땀이 다 있는 건데. 그게 하나의 밸류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카카오 한번 보세요. 카카오. 여러분, 카카오. 13만 원에 사지 말고, 그죠? 13만 원에 사지 말고 기다리자. 투매가 최소한 10만 5천 원까지 빠져야 된다. 그리고 투매 가격을 제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 해서 이제 9만 5천 원, 9만 7천 원. 이제 요 자리부터 이제 투매다. 그죠? 그러면은 17만 원에서 15만 원 갔다가 요 자리에서는 제가 12만 1천 원까지 기다렸다 사자고 했었고, 13만 원에 매도하면서 다시 이제 9만 5천, 9만 7천 원 와서 이제 사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급락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큰 어떤 폭락을 피하는 게 제가 피하고 싶어서 피한 겁니까? 아니죠.
폭락을 피할 거라고 제가 알 수가 없죠. 대신 뭐만 알 수 있냐면 비싸다라는 건 알 수 있죠.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는 비싸게 사야 되지만 유동성이 쪼그라들고 있으면 줄어들고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굳이 하늘에 있는 거 살 필요 없잖아요. 거품이 빠지는 시점에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겠냐. 좋은 기업이니까. 그러면 카카오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 12만 1,000원은 왜 15만 원대에서 3만 원 폭락 기다리자고 했냐면 자회사들이 상장했지 않습니까? 카카오페이부터 시작을 해서 카카오뱅크 상장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10조 이상 지금 2번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가치 증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장할 수 있는 걸 봤더니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수준 아니잖아요. 카카오엔터나 카카오모빌리티가 물론 대형 시총도 좀 높아질 거 보이지만 카카오뱅크 사이즈는 아니잖아. 모멘텀이 약해지잖아요. 돈도 빠지고. 그죠? 그러면 한 단계 레벨 다운 시키는 게 전 타당하지 않겠느냐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알 수 있죠. 이제 카카오톡이 돈은 벌죠. 카카오가 이제 돈은 벌잖아요. 과거에는 투자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오픈 채팅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보면 위에 광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광고 나오잖아요. 카카오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1억 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거 하러 가는데 광고비가 얼마일 것 같아요? 광고를 올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지. 그동안 투자만 했었는데 돈을 이제 벌기 시작을 하니까. 미래에 꿈만 있었던 게 이제는 돈을 벌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95,000원, 97,000원 저는 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점은 몰라요. 근데 싸다라는 건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기간을 세워야 되겠죠. 비중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카카오만 이렇습니까? 네이버도 있을 거고, NC소프트도 있을 거고, 그죠? 넷마블도 있을 거고, 크래프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 뭐, 배터리, 일진 모티리얼즈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BM,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군들이 있습니까? 포스코, 뭐, 롯데 케미칼,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그죠? 뭐, 유한, 양행. 우리나라 대표하는 좋은 기업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거품이 붙는다면 분명히 시장에서 화두가 될 거고, 그러면 화두가 되고 있다면 비싸게 사도 되는데 그 비싸게 사도 되는 그 기준이 없다면, 그죠? 유동장세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싸게 사는 기준이 지금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역사의 흔적에서 가격을 찾으십시오. 코스피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추적해 보세요. 우리나라 박스권에 갇혔을 때와 올라갔을 때. 그러면 2830이 왜 대형주 매수 기준인지가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수출주들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가 가야 코스피 지수가 간다는 이야기 한 거예요. 코스피가 지수가 빠지는데 반도체가 버텨. 그러면은 그냥 박스권 유지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핵심 본질, 기업의 핵심을 알면 시장이 인정하는 가격이 보인다. 그래서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지난주 건데, 요거는 이제 하이닉스가 아니라, 하이닉스하고 이제 다른 사례 제가 해드렸었죠. NC소프트, 이런 거 이야기 해드렸었고, 카카오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공포와 호재, 공포와 호재에 매수한 사람, 여기서도 가격이 보인다. 이건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 사례로 이야기 해드렸던 거고, 요게 이제 오늘은 다른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하이닉스하고 LG전자였었고, 이번 주는 제가 뭐 NC소프트나 카카오나 뭐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거 좀 제가 사례로 설명 좀 드린 거죠. 그죠? 싼 기업하고 싸구려 기업이 좀 될 수 있는 차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LG화학, NC소프트, 아모레퍼시픽, 신라젠, 오센 임플란트 이야기 해드렸던 거고,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역사의 흔적, 핵심 본질, 공포가 나올 때 싼 기업인지 싸구려가 될 수 있는 기업인지 판단하자. 삼성 SDI하고 카카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죠? 세 가지를 보면 된다고 했죠? 역사의 흔적, 핵심 본질, 공포와 호재. 그리고 그런 기업들,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 좋은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싸구려 기업하고, 싸구려가 될 수 있는 기업하고, 싼 기업에 대한 이 가장 중요한 이 키워드.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이런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충분히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2번에 걸친 강의였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수익 많이 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투자였습니다.